자, 그래서 240페이지로 가세요. 오늘 공부하는 것부터는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흐름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이 부동산 공시법을 다른 말로 말했을 때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그래서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랬죠. 그죠?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이 있어요. 마지막에 완료예요. 완료. 여기서 신청을 배우고 있어요. 그 신청 일어날 때 보세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요래 나왔어. 그럼 오늘 요걸로 배우러 간다 이 말. 그럼 요 서류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 하나가 신청 정보, 하나가 첨부 정보. 신청 정보는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오케이? 그러면 신청서에 플러스 시키는 서류들은 전부 다 시작. 첨부 서류. 전부 서류인데 서류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글자를 시작. 첨부 정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신청 정보는 신청서거든.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필요적 기재와 임의적 기재가 시험 문제다 이 말. 언제나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첨부 서류는 있잖아요. 그냥 쉽게 신청서 제외한 거 전부 다 무슨 서류다? 첨부 서류.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 첨부 서류는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1. 여러분들 교과서 240페이지를 가세요. 240페이지 가면 1번에 첨부정보 찾았습니까?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두 번째,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만 줄 것이에요. 쓰지는 마세요. 제 손을 보세요. 제3자의 허가동의 성낙서입니다. 쉽게 표현해 봅시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맞죠? 네. 사립대학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임차인이 임차권을 이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서 성낙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등기상, 자, 죽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여러분들, 2번하고 3번의 차이는 2번은 그냥 제3자고 3번은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관계. 그럼 항상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옆에 한번 읽어볼게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이 필요 이를 증명하는 정보에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위에다가 성낙서 이래 쓰면 됩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성낙서는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그런데 옆으로 갑니다.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에다가 줄 긋고 옆에다가 판결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식이죠.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성낙서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해관계는 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 보는 쪽이 성낙서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 그럼 소송 걸어서 뭐 가져오라? 판결서. 딱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인이 법인자만 줄 것이에요. 경우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이리 나오죠. 옆에다가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저는 영희와 철수라는 말을 엄청 자주 쓰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정작 법인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등기를 신청회로 가는 사람은 신청입니다. 신청회로 가는 사람은 법인이 간다, 대표이사가 간다, 대표이사. 그럼 대표이사가 갔다면 이 사람이 진짜 대표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가야 돼요. 그게 법인 등기부다 이 말. 법인 등기부. 근데 우리는 법인 등기부를 발급받아 간다 이 말입니다. 법인 등기부를 발급받아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될 시작.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 한 통 발급받아 간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4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갑니다. 대리인 줄 것을. 자, 옆으로 갑니다. 등기를 신청, 그 권한을 주면 정보 있죠? 정보 옆에다가 위임장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대리인이라면 당연히 위임장이다, 위임장 아니다, 위임장. 그럼 공부할 게 없다니까. 됐죠? 그 다음 그 밑에 끌어 오세요. 6번입니다. 등기 권리자 줄 것을. 옆으로 갑니다. 주소 줄 것을. 자, 둘째 줄 처음에 주민등록번호 줄 것을. 옆으로 갑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줄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줄 것입니다. 등기 의무자. 줄 것입니다. 주소. 그럼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권리자는 주소도 줄 거고 주민등록번호도 줄 거지. 맞죠? 네. 의무자는 주소만 줄 거지.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없다 이래 됩니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이래 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 세 개는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한 개.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주민등록번호가 키입니다. 왜? 성명은 동명이인이 많아요. 동명이인이. 그러니까 성명은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 이다 아닙니다. 두 번째, 주소거든. 주소도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소도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는 주민등록번호가 그 사람을 특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하나. 자, 두 번째. 제목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의무자가 올라갑니까? 권리자가 올라갑니까? 권리자. 그럼 이름이 올라간다는 말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쓴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 썼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된다, 안 된다? 해요. 그게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간다. 이 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나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권리자. 그럼 권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의무자는 이름이 안 올라가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할게요. 7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 대장, 대장자만 줄 것이에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대장입니다. 오케이? 이거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토지면 토지 대장이고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이고 임야면 임야 대장이고 맞죠? 네,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장입니다. 대장. 이해하시겠죠? 자, 통과. 그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갑니다. 241페이지를 가세요. 오늘 공부하는 게 제일 까다로우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공부를 해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3번에 보니까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오늘 지금부터 등기필 정보를 배우러 갑니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거는 제가 이제 지우겠어요. 우리가 요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거든. 요런 되어 있어요. 그 여기서 여기에 등기의 절차가 이렇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누는 거라. 두 개로. 제하고 공부할 때는 무조건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누어요. 그러면 여기는 실행이죠. 실행이라는 말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아직까지 이름이 올라가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고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심사 과정이다. 신청 과정이다. 그래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거를 대표하는 글자가 신청이에요. 오케이? 그럼 신청을 할 때는 누가 키냐면 키냐? 등기 의무자가 키입니다. 가장 쉽게 표현해 볼게요. 항상 등기를 할 때는 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느냐 불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느냐 할 때는 불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매도인은 의무자다, 권리자다, 의무자. 매수인은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 되죠? 그럼 우리가 서류를 제출할 때는 있잖아요. 전부 다 매도인이 다 제출합니다. 그럼 가장 쉬운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무나 발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럼 인감, 매도인이 제출한다, 매수인이 제출한다, 둘 다 한다. 자, 시작. 매도인. 항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도인이 의무자가 키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용어를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제출했다,
제공했다, 첨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지금 현재 신청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출제 이유는 누구를 묻고 있다? 의무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의무자. 그런데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권리자죠. 그러면 등기 실행이니까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루어졌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작성했다, 교부했다, 통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런 용어가 나오면 출제 이유는 권리자를 묻고 있는 것이고,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의무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등기 신청을 배우거든. 그럼 신청을 배우기 때문에 모든 등기의 키는 의무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오케이. 네. 의무자입니다. 그럼 등기 필정보 쉽게 해봅시다. 제출 누가 한다? 의무자. 끝나고 난 다음에 교부는 누구에게 한다? 권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예를 들어보면 아니 요거 하나만 해두면 되거든. 등기 필정보. 요게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완료 증명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걸 확실하게 배우고 가는 거거든. 여기에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교과서 273페이지를 갔다 오겠어요. 자, 273페이지를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27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가장 쉽게 하면은 등기 끝나면 등기가 끝났다면은 끝났다라는 증명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준다 이 말. 이해했어요? 네. 그럼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보면 거기에 등기 완료 통지서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앞장하고 뒷장하고 차이가 뭐냐 이럴 때 요리로 오세요. 이러세요. 여기는 보세요. 등기 필정보 속에 등기 완료 통지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요거는 그냥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를 읽을 때는 그냥 이것만 읽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것만 해서 이거를 읽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읽을 때는 그냥 요거겠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 등기 완료 통지서를 말하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등기 필정보를 말하면 이거를 말합니다. 그럼 이거는 등기 필정보에서 그 속에 등기 완료 통지서가 들어있다 이 말. 그러면 시험에 여러분들이 지문상의 출제인이 등기 완료 통지서 하면 이거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 필정보 하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가장 쉽게 해봅시다. 등기가 끝나면 자 보세요. 학교를 졸업했다면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줘야 안 줘요? 줘. 그게 졸업장이지. 맞죠? 네. 그럼 등기가 끝났다라는 증명서를 준다면 이게 이거다 이 말이면. 그럼 두 번째 갑니다. 등기 필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그럼 대신 뭔가 하나 보내야 돼. 그게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럼 가장 쉽게 말하면 등기 필정보를 받아야 될 자가 받지 못했을 때 대신 보내주는 게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하세요.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출제인의 궁극적인 시험은 오늘 배울 거거든.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리 오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보세요.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지었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아직까지는 백지다 백지아니다 백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면 요거 하나 만들어서 갑에게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예쁘게 말하면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하고 등기 필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갑이 을에게 매매하는 거라. 매매하면 이쪽이 매도인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 뭐다? 권리자.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하네요. 할 때 갑은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의무자니까 보존 등기하고 받은 등기 필정보를 제출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등기가 누구로 넘어갑니까? 을에게 넘어가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줘요 안 줘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제출은 누가 했다? 의무자. 끝나고 난 다음에 교부는 누구에게 했다? 권리자.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그럼 을이 병에게 또 매매할 수 있다. 이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은 무슨 자?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을은 의무자거든. 그럼 요 이전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제 등기는 누구로 넘어갔다? 병. 그럼 병에게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준다, 안 준다?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답 한마디밖에 없어요. 누가 제출한다? 의무자.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지.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자지. 맞아요? 네. 그럼 제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출제인의 궁극적인 시험 문제는 칠판을 보세요. 등기필 정보 제출을 물어요. 그럼 답만 따갑니다. 그럼 답은 이거거든. 등기필 정보를 제출을 묻죠. 그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을 거 아니에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푸는 방법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등기필 정보 제출은 누가 한다? 의무자. 그럼 의무자가 한다는 소리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그럼 단독 신청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맞죠? 네. 그럼 공동 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그럼 제출한다, 안 한다?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외를 찾아가면 돼.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하거든. 의무자가 제출한다는 소리는 공동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는데 제출하는 두 개가 있는 거라. 그럼 그 두 개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괜찮습니다. 너무 긴장 안 해도 됩니다. 자, 보세요. 책으로 돌아가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242페이지를 갑니다. 242페이지 갑니다. 5번으로 갔어요. 5번으로 갑니다. 문제를 5번 해볼까요? 등기필 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할 때 않는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그러면 1번에 단독 신청 제목만 줄 거세요. 단독 신청.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밑에 단독 신청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봅시다. 소유권 모르는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의무자가 없지? 그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근데 두 번째 옆으로 합시다. 부동산 표시 변경이죠.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의무자가 없지. 됐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3번에 등기명의 표시 변경 개명이죠.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의무자가 있다, 없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상속입니다. 그러면 박스를 보세요. 상속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유정이 있죠.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러면 둘째 줄 끝에 제공 뭐다? 한다.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유정은 공동신청이에요. 그럼 자, 제 손을 봅니다. 다른 말로 해봅시다. 상속은, 다시 합니다. 상속은 단독 이단이다? 아니다. 그럼, 다시. 상속은 단독 이단이다? 이다. 유정은 공동이에요. 자, 요거는 뒤에 가면 배우는 파트가 있으니까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요거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면 이렇게 공부합니다. 유정은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오케이. 유언을 글자를 보세요. 유정은 유언을 통한 정려. 유언을 통한 정려. 우리말로 말하면 유언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언장을 쓰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을 유정자라고 해요. 그러면 재산을 받는 쪽이 있겠죠. 그 사람을 수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혼자 작성해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앞에서 작성을 해요. 오케이? 네. 그럼 변호사 앞에서 작성하면 변호사가 있죠. 요 변호사를 유언 집행자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에 변호사가 없다면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유정은 제가 다시 할게요. 갑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했어. 하고 난 다음에 봉투를 봉하지. 봉해가 안전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하지. 그럼 이 봉투 개봉은 언제 하느냐?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럼 이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봉투를 개봉을 해야 해요? 하면, 자, 소유권, 이제 등기를 넘겨야지. 그럼 이렇게 등기를 넘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자, 그런데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있거든. 근데 갑은 죽고 있다, 없다? 없지. 맞죠? 네. 그러면 갑이 해야 될 모든 역할은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때는 변호사가 무슨 자가 된다?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유정은 단독 신청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러면 이 사람이 제 말 들으면 갑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의 인감을 제출 뭐다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 필정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키를 딱 잡으면 됩니다. 유정은 의무자가 제출하거든. 그럼 공동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제출을 뭐다? 한다. 그러면 동그란 갈로 읽고 3번이 의회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의회 너무 쉬운 거잖아요. 판결서는 단독이죠. 근데 밑에 보세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잖아요. 그럼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그걸 써놨네.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의무자. 그럼 제출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돼. 근데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리 오세요. 자, 요리 오세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공부를 하는 요령을 먼저 터득하면 됩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등기 필정보 제출은 의무자가 한다. 어디와이다? 그럼 글자를 보세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 글자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러니까 제출을 해야지. 맞죠? 네. 그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심각하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 짓고 소유권 모르는 게 했어. 했다면 갑은 보존 등기하고 등기 필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받았어요. 그럼 이걸 을에게 매매합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 등기 무슨 자? 의무자. 을은 매수인 등기 무슨 자? 권리. 그런데 정답입니다.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다시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해보자. 거꾸로 해봅시다. 을이 매매 대금 주고 이사 들어가서 살아.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갑은 매매 대금 받고 오케이? 네. 집 비워줬는데 을이 등기를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세금은 누구 이름으로 놓는다? 갑.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가라고 소송을 걸었다. 그래서 요 사람 소송에서 이겼거든. 요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 갑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는 길을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결론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내 손에 등기 필정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제출을 해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해봐. 이 사람은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그 의무자는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해봅시다. 보세요. 을이 매매 대금 줬어. 근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럼 을이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제 을이 소송에서 이긴 거예요. 이게 이제 성소한 등기 무슨 자? 권리자. 그럼 이 사람은 등기 필정보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말이다.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자입니까? 권리자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한다? 의무자. 그러니까 이건 엄청 중요한 지문인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올라가세요. 관공서 제목만 줄 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거죠, 그죠? 관공서는 인감 등기 필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이제 그 밑에 환매입니다. 옆에다가 315페이지라고 적었어요. 315페이지. 그 다음에 6번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367페이지라고 적었어요. 367페이지.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두 개만 딱 기억하세요. 등기 필정보 제출은 의무자가 한다. 어디와이다? 의무자가 한다는 소리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단독에는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제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갖고 단독을 할 때는 제출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내려오세요. 자, 6번의 제목을 보세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다 줄 것입니다. 재교부가 안 됨. 이게 올해 시험의 답입니다. 자, 30회 시험의 답입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1번에 확인조서 제목을 줄 거 보세요.
그럼 동그라미 1번입니다. 등기의무자가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 등기의무자는 법정 대리인이 자 죽었습니다.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아 죽었습니다. 확인줘서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세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등기의무자의 죽었습니다. 인감증명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255페이지라고 적었어요. 255페이지. 자,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이번에 확인정보 제목을 줄 것이에요. 확인정보. 자, 1번입니다. 등기신청 대리인 갈로 안에 글을 줄 것입니다. 변호사, 법무사만을 말한다. 옆으로 갑니다. 등기의무자는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찾았습니까? 네.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에 갈로 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확인정보. 확인정보를 줄 것을. 그래가 동그라미 2번에 인감증명을 줄 것입니다. 자, 3번에 제목을 줄 것이에요. 공정서면.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신청서 갈로 안에 거를 봅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 그 권한을 점에서 한다. 자, 죽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가 대리인. 중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죽어서 한자를 줄 것이에요. 공정.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인감증명. 그럼 이제 갈로 열고 4번 있죠. 옆에다가 271페이지라고 적으세요. 271페이지.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오세요. 그럼 여기에서 자 보세요. 등기필 정보 멸실입니다. 그래 여기서 이렇게 되어졌어요. 확인 조서 확인 정보 오늘 이렇게 쓸게요. 서면입니다. 자, 공정서면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어. 그러니까 시험에 절대 어렵게 안 냅니다. 그냥 쉽게 내는 거예요. 제 손을 보면 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면허증이 있거든, 주민등록증이 있거든, 여권이 있거든, 인감도장이 있거든. 이런 거를 분실해서 분실. 그러면 재발급이 되냐 안 되냐 이 소리입니다. 재발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네. 그런데 등기필 정보를 분실을 해서 분실. 이게 재발급이 되냐 안 되냐 이 말. 그런 재발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발급하면 끝입니다. 그 올해 시험에 등기필 정보가 멸실된 경우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이러면 OX다 X. 재교부 받을 수 뭐다? 없다. 그러니까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는 재발급이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개 중에 한 개를 하면 돼. 가장 쉽게 표현해 볼게요.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다시 제출해야 되는데 분실했다면 답입니다. 본인이 등기소에 가서 직접 가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실했을 때는 등기소 직접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조서. 시작. 서면. 시작. 서면. 그래서 법학 시간에 조서자가 나오면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에는 조서자를 붙여요.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서면자를 붙여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요리로 와보세요. 갑, 을. 자, 이 부동산이거든.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누구 이름으로 됐다? 을. 그럼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분실을 해버렸다 이 말. 그럼 답입니다. 을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만 받으면 된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확인이죠. 그럼 을이 등기소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신분증을 들고 간다. 신분증. 법학 시간에 신분증은 사진이 나와 있어야 신분증이에요. 그러면 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사진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이게 신분증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신분증을 가지고 왔죠. 본인이 왔다 안 왔다? 왔다. 그럼 신분증에 사진이 있다 없다? 있지. 본인이 있잖아요. 그럼 얼굴하고 사진하고 대조를 해보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위 사람은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그러면 왜 이게 확인조서냐 이라면 을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인지 아닌지 등기관이 확인을 했거든. 등기관은 관공서다 관공서이다 관공.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다? 확인조서. 됐죠? 자, 두 번째 다시 합니다. 을이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다면 등기소에 직접 가면 돼. 그런데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법학 시간에 대리는 둘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를 법학에서는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격자 대리인.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어른 법무사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어른 법무사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줄 때는 위임장을 써주거든. 그 수임장 써주면서 등기필 정보도 줘야지. 줘야 되는데 분실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사 아저씨가 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틀림없음을 확인함. 요게 읽어보세요. 시작. 서면. 그럼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이는 등기관이 직접 확인했다 이래서 확인조서라고 부르고 대리인이 확인했다고 해서 확인서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서면자를 말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시작. 정보. 서면은 종이잖아요. 그죠? 전산화됐으니까 시작. 정보. 그럼 앞으로는 수업 시간, 시험에는 확인조서, 서면이라고 놓으면 고마운데 확인 서면으로 안 나오고 시작. 확인 정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공정서면에는 있잖아요. 자, 보세요. 대리인은 제가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아닌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장 아저씨에게도 대리권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어른 이장 아저씨한테 대리권 주면서 등기필 정보를 줘야지. 근데 분실하고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장 아저씨가 을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을이 이장 아저씨한테 위임장을 써줬다면 그 위임장에 공정까지 받아봐야 믿어준다 이 말.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서면? 공정성.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두 개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이 사람 인감 이래 되어졌어요. 그럼 이때는 의무자에 뭐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인감증명서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책에 잠깐만 확인하겠어요. 255페이지를 가세요. 25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이래 나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필정이 멸실되거나 찾았습니까? 네. 자, 죽었습니다. 등기 필정이 멸실되거나 등기 필정보가 없어서 확인 정보 등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 요리됐죠? 자, 그러면 결론을 말하면 등기 필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개? 3개. 이 경우에는 의무자에 뭐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인감 증명서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됐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게요. 자,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우리는 제가 항상 그랬죠. 등기를 할 때는 의무자인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권리자인지를 확인한다. 의무자. 모든 건 의무자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을이 있잖아요. 을이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거든. 그럼 을은 등기필 정보만 제출을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 3개를 하는데 이때는 을인지 아닌지 한번 재차 확인을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을의 뭐까지도 가져오라? 인감증명. 그 만약에 을이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버려서 그러면 을의 인감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분실했을 때는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됐죠? 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고가리 딱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할 때 253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자, 인감증명입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제 손을 볼까요? 궁극적으로 출제위원은 서류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요. 맞죠? 네, 그럼 인감증명은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제출하는 게 뭐다? 인감증명입니다. 그럼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승낙서가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그런데 이해관계인은 불이익 보는 쪽이거든. 불이익 보는 쪽은 승낙서를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준다 이 말입니다. 안 써주는데 들어온 거라.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러니까 써준 사람의 뭐도 첨부시키라, 인감도 첨부시키라 이 말이에요. 요게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서류를 작성할 때는 맨 마지막에 2020년 2월 22일 목희수 인 해야 하네요. 해요. 요 인이 사인 아니면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등기에서는 주로 도장을 찍어요. 그럼 이 도장이 인감 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감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인감 증명서 첨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그럼 대말을 다시 해보세요. 주민등록번호 썼죠? 그럼 이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시켜야지. 도장을 찍었죠? 그럼 이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첨부해야지. 맞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책에 가볼까요? 254페이지를 가세요. 갑니다. 그 갈로 읽고 3번의 유효기간만 잠깐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에 3개월만 줄 거세요. 그 나중에 시험에 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냥 요래 공부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전부 다 3개월입니다. 전부 다 3개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기억, 첫째 줄에 보세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증처분, 가족관계증명서, 대장 나오죠? 네. 그런 게 몇 개월 이내다? 3개월. 그러면 자 이제 255페이지를 갑니다. 제공 여부거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 공부를 하는데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큰 타이틀로 인감증명서예요. 1, 2, 3, 4, 5, 6, 7.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크게 7개로 나누고 있어. 첫 번째 제가 해보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입니다. 말소.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필 정보 멸실이에요. 됐죠? 여기서 이제 확인 정보 등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합필 특례 확인서예요. 분필 특례 확인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서 승낙서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자 보세요. 아니 책에 있는데 말로 쓰고 있어요. 책에 있는데 그럼 책에 1번부터 그렇게 쭉 나와요. 그럼 제가 이거를 왜 써야 되느냐면 이걸 써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리 와 보세요. 출제위원이 응용을 할 수 있는 문구가 있고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장 쉬운 말에 이런 말을 쓰죠. 3월 1일은 3일절이다. 오케이? 네.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이런 건 응용이 안 되지. 그대로 써야 돼. 오케이? 네. 그럼 응용이 되는 게 있거든. 그럼 여기도 7개가 있죠. 이 중에 응용이 되는 거는 1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글자는 그대로 써야 돼요. 나머지 글자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라. 그대로.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금방 공부했죠.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개? 3개. 이 경우에는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요 3개를 갖고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인가. 그건 딱 됐거든. 그 다음에 이거는 있잖아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리를 와보세요. 자, 이래서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잃은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가등기를 해줬어요. 됐죠? 그럼 우리가 상식선에서 봅시다.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그러면 당연히 을은 본등기를 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면 돈 타러 와야 하나요? 와. 그런데 100명 중에 1명이 안 올 수도 있답다. 있지. 그 한 명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있잖아요.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당연히 본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등기를 안 하고 스스로 이걸 말소하러 왔는 거라.
본등기 안 하고. 그러면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본등기를 안 하고 스스로 말소해로 왔거든. 그럼 이때는 이 사람이 진짜 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말소시켜줘야지. 맞아? 네. 그럼 을에 뭐 가져오라? 인가. 그래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이 뭐 가져오라? 인가. 이해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됐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있잖아요. 응용이 안 돼요. 또 조금 이리로 오세요. 조금만 자기가 눈살미가 있다면 읽어보세요. 시작, 서, 시작, 서, 시작, 서, 시작, 서. 전부 다 서류 작성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작성한 사람 전부 다 모두 첨부시키라? 인가. 다시 할게요. 서를 작성했다는 말은 서명날인 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전부 우리 공시법 시간에 서명날인은 그냥 전부 다 인감이라고, 도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감 도장 찍었다, 안 찍었다? 찍었다. 그럼 전부 다 인감 증명서 첨부를 해야 된다. 설명할게요.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놓기가 곤란해요.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가볼게요. 4번을 먼저 가볼게요. 4번에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을 이런다면 제목밖에는 낼 수 없어요. 그럼 보세요. 하필 특례에 따라 토지 소유, 자, 죽었습니다. 하필 특례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죽었습니다. 확인서 첨부하여 토지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들의 인감 증명을 가져오라. 이해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있잖아요.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박스 안에 거. 공단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의 합병 절차를 마친 후 잘라보세요. 하필 등기를 하기 전에 잘라보세요. 합병된 토지 어느 토지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성락이 있으며 해당 토지 소유권의 등기는 하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때 법 제38조에 따라 하필 등기는 종전 토지 소유권의 합병의 토지에 차례한 지분을 지는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토지 소유에 대해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함으로써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확인서다, 확인사이다, 확인서. 등기소에 제공했는데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인데 확인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인감 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나오죠? 네.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박사 논문 쓴다, 점수 따기 공부다. 그러니까 시험에 그 안에 있는 지문은 시험에 쓸 수가 없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 그거 다 써야 된다니까. 그래야 답이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다 써야 되니까 문장이 되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낸다면 제목 정도는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뭐를 딱 찾아라? 하필 특례 무슨 서 확인서. 됐죠? 이리로 오세요. 아니 공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감으로 잡는 겁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필지가 두 필지가 있어요. 여기에 필지가 두 필지가 있어요. 100번지, 101번지, 100번지, 101번지입니다. 보세요. 100번지의 지력공부, 100번지의 등기부, 101번지의 등기부, 101번지의 지력공부.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합필을 하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력공부를 먼저 고친다, 그럼 지력공부에서는 합필을 했다 이 말입니다. 등기부는 아직 합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아직 합의를 안 했는데 애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아직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안 한 상태에서 요 토지를 적어야 되겠네요. 그죠? 제가 적어야 되겠네요. 자, 우리는 소유자가 같아야 합의를 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소유자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력 공부상에는 합의를 했는, 요게 100일이죠. 그죠? 100일이야. 합의를 했는데 등기부상에서는 아직 합의를 안 했는 거라.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요 토지를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은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버렸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 돌아갑니다. 이 두 토지가 지력공부상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등기부상에 합의를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달라졌고 이 토지의 저당권까지 설정이 됐어. 그러면 이 두 토지가 지력공부상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등기부상에서도 합의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합의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합의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무슨 권이 있다?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합의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안 됩니다. 이론상으로. 그러나
세 사람이 합의만 하면 해준다. 이 말. 그럼 세 사람이 합의만 하면 해준다는 것은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가. 여기 소유 누구다? 얼. 요 합의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갑하고 얼하고 무슨 소유가 됩니까? 공동소유. 그럼 2분의 1에 2분의 1의 지분을 갖게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지분의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돼. 오케이? 돼. 그래, 이거는 안 되는데 세 사람이 합의만 하면은 해주겠다. 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세 사람이 합의를 했겠죠? 합의서 썼겠죠? 세 사람이 뭐 첨부해라? 인감.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절대 깊게 하지 마세요. 그냥 딱 해서 인감에는 7개가 있는데 그냥 하필 확인서 넣으면 인감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 뭐가 있다? 하필 무슨 서? 확인서. 오케이? 그럼 확인서 이것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럼 확인서 써준 사람 뭐 가져오라? 인감. 그럼 이해하면 되는 거지. 통과.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자, 토지 분필 그까지 줄 것이에요. 토지 분필. 옆으로 갑니다. 권리의 확인서도 줄 것이에요. 확인서. 그러면 이제 자, 밑으로 갑니다. 1필의 토지 일부의 지상전세 임차권이나 성역제 일부에 관해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 권리가 존속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을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로 등기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확인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날인한 인감 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이래 나오죠. 이것도 안으로 들어가면 또 끝장입니다. 그런 거 외우고 있으면 끝장입니다. 그냥 인감 딱 넘어 하필 확인서, 분필 확인서 요래만 하면 되는 거라. 시작. 하필 확인서, 분필 확인서. 자, 요거 설명할게요. 요래 오세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시험에. 자, 이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100번지입니다. 그러면 100번지인데 요것만 침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다. 즉 토지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자, 이걸 분할한다. 분할. 그럼 분할하니까 1에 분할했지. 됐죠? 그럼 여기는 몇입니까? 100. 100의 뭐다? 1. 그럼 옛날에 100번지는 있었잖아요. 그럼 옛날에 100번지가 분할했으니까 요 100번지의 면적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등기해야 된다? 변경. 맞죠? 네. 요거는 100의 1로 분할을 했으니까 필지가 하나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늘어났다. 그럼 늘어났으니까 이건 등기부 하나 새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지. 맞죠? 네. 그럴 때, 자, 정리합니다. 이 전세권자가 뭐라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느냐 하면 잡으세요. 분할하기 전 100번지의 전세권 설정등기 되어 있었으니까 분할해가 100의 1 등기부 등본 새로 만들 때 전세권 설정등기 해달라고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등기소 등기관은 이 사람이 진짜 전세권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해줘야 된다. 이 말이라. 이제 전세권자의 뭐 가져오라? 인감. 이 말입니다. 절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박스 안을 공부하고 있으면 야단 맞는 거예요. 제목만 딱 보면 됩니다. 자, 시작. 하필, 확인서, 분필, 확인서 이래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쉬운 겁니다. 그냥 상속재산,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예민해. 그럼 상속재산 분할할 때는 전원이 도장 찍어야 된다, 안 찍는다? 찍어. 그럼 도장 찍은 사람 전부 다 뭐 가져오라? 인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도 또 공부할 필요가 없죠. 동의서 성낙서 들어가면 동의서 성낙서 써준 사람 뭐 가져온다? 인감.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1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자, 옆에 여러분들 그 옆에 팁을 한번 바꿔요. 팁을 한번 보세요.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워버릴 거예요. 팁을 한번 봐보세요. 팁을 봅니다. 위에 걸 봅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두 번째는 등기 의무자. 글자가 같아 다르다.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리로 와보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 요 말입니다. 자, 요리 와보세요. 등기 의무자입니다.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요 말하고 차이가 뭐냐 이러면 요 말은 등기 의무자죠. 그럼 등기 의무자라는 거는 모든 등기 의무자지. 그럼 여기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소유자지, 소유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자?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무슨 자? 의무자.
맞아요? 네. 그럼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제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자, 칠판을 봅니다. 제가 일단 쉬운 거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변경, 경정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입니다. 자,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요게 소유권 뭐다? 이전.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사. 맞죠? 네. 자,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다시 해볼게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그러면 갑은 소유자이면서 무슨 자다? 의무자. 그럼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인감을 전부 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해. 그 말이지. 다시 할게요. 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그러면 갑이 을하고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이전 등기. 그럼 이전 등기 신청하거든. 신청할 때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갑은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잖아요. 그럼 인감 제출을 해야 된다, 안 한다? 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합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그럼 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의무자는 누굽니까? 갑.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갑은 소유자이면서 의무자 이단이다? 이다. 그럼 인감 제출을 해야 된다, 안 한다? 해.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졌죠. 그럼 1번에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지. 이제 전세는 끝났어. 끝났다면 지워야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소할 때는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말소의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은 의무자지. 근데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면 말소할 때는 의무자는 인감 제출을 한다는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 할 때는 갑이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니까 인감을 제출해야지. 요거 말소할 때는 소유자는 누구다? 갑. 말소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인감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요게 이해가 됐다면 요리 오세요. 자, 칠판을 봅니다. 자, 요렇게 됐죠.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의무자는 누굽니까? 갑. 권리자는 누굽니까? 을.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이 을에게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키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줘도 지상권을 설정해도 저당권을 설정해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지. 소유권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전세죠. 전세를 병에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소유자는 누구다? 갑. 전세권 이전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이지만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전세의 저당권 설정을 할 때, 자, 소유자는 누구다? 갑. 전세의 저당권 설정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이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전세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의무자는 누구다?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갑.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럼 지상권에 임대차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요 라인에서는 소유자는 전부 다 누구다? 갑.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럼 여기서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럼 칠판을 다시 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갑, 을, 병입니다. 항상 소유자는 누구다? 갑. 그럼 여기서 요라는 1번입니다. 요라는 2번입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요게 전세권 설정입니다. 이쪽이 무슨 자? 의무사. 이쪽이 뭐다? 권리. 그럼 요게 말소입니다. 이쪽이 무슨 자? 의무사. 됐죠? 그러면 설정에는 갑이 인감을 제출한다, 한다. 말소에는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입니다. 소유자는 누구다? 갑. 의무자는 누구다? 인감 제출한다, 안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권리. 이걸 말소하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소유자는 누구다? 갑. 말소의 의무자는 누구다? 병. 인감 제출한다, 안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칠판을 보세요. 1, 2, 3, 4입니다. 답만 해놓고 갈게요. 여기는 인감 자체가 없어요.
오케이? 네, 요 두 개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이제 1번, 2번만 답하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몇 번? 1번. 여기지? 전세권 설정은 이거지? 맞다? 다 대답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몇 번? 1번. 저당권 설정은 몇 번? 1번. 전세권의 저당은 몇 번? 2번. 오케이? 네. 가압류는 몇 번? 1번. 저당권의 가압류는 몇 번? 2번. 맞아요? 네. 그럼 2번으로 딱 넘어가면 인감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 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만 하면 돼. 요건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거든. 자, 전세금이 1억입니다.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무슨자? 그래.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인감 제출해야지. 근데 2억으로 오를 수 있지. 5천으로 다운시킬 수 있지. 자, 정해 그랬죠. 소유자는 누구다? 가. 의무자는 누구다? 가. 그럼 인감 제출해야 된다? 해. 그럼 감액을 하지. 소유자는 누구다? 가. 의무자는 누구다? 을. 인감 제출한다? 안 하지.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소유자는 갑이지. 의무자는 을이지. 그럼 을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면 됐다, 안 됐다? 됐어. 딱 됐죠. 요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와,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만 대놓고 쉬겠습니다. 256페이지를 가세요. 256페이지에 8번으로 가세요. 8번에. 보세요. 위 1, 2, 3, 6 줄 거세요. 1, 2, 3, 6 줄 거세요.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을 수여한, 자, 죽었습니다.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1, 2, 3, 4, 5, 6, 7이죠. 그 답은 지금 요거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6번 있죠. 오케이? 네. 이거는 전부 다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대리인이. 그러면 대리인이 할 때도 대리인의 인감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럼 인감에 한 개 들어간다, 두 개 들어간다, 두 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4번, 5번, 7번은 대리인이 등기할 때는 대리인의 인감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번, 1, 2, 3번, 6번은 대리인의 인감도 필요가 하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세요. 제공하지 않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1번은 제목만 줄 거세요. 관공서는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으로 갑니다. 중요한 겁니다. 공정증서를 줄 거세요. 자, 위 1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서, 자, 죽었습니다. 4번부터 7번. 그럼 4번부터 7번이니까 4번, 5번, 6번, 7번입니다.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랍니다. 둘째 줄에 공정정서이거나, 찾았습니까? 네. 그럼 공정정서 줄 거세요. 이거나, 또는 날이 나 있다는 뜻의 공정인이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 죽었습니다.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뭐다? 없다. 요래 됐어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여기서는 요 위에 세 개는 공정을 받아와도 인감을 가지고 가야 돼. 요 밑에 네 개는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은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럼 아니 쉬워요. 요리 해보세요. 자, 6번을 보겠어요. 6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이 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가져오라.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런데 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아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감은 필요가 뭐다? 없다. 이해되잖아요. 공정 받아오면 인감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와, 그래, 힘이 없어요. 밥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1번, 2번, 3번은 공정을 받아도 인감을 들고 가야 되고, 4번, 5번, 6번, 7번은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이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럼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6번, 7번만 낼 수 있는 거예요. 6번, 7번만. 오케이? 그럼 제가 좀 전에 그랬죠. 한번 해봅시다. 동의서, 성낙서가 들어갔지. 그럼 동의자, 성낙자, 인감도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그런데 요 동의서에 공정을 받아오면 인감은 필요가 없다.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니다. 전자신청 줄 거세요.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좋다. 혹시 모르니까 첫째 줄에 가보세요.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공인인증서. 그거만 딱 줄 거세요. 공인인증서. 제 손을 봅니다. 우리가 답을 먼저 내놓을게요.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가 방문신청, 하나가 전자신청. 답입니다. 인감은 방문신청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전자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 인감을 제출하는 이유는 본인 여부 확인이거든. 근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공인인증 제도가 있다. 그럼 공인인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이 된 거라. 그러니까 인감은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인감은 방문 신청에서만 필요하다. 전자 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4번으로 가세요. 단독 신청 제목만 줄 거세요.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 인감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럽니다. 좀 쉬었다가 공부하죠.